제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유통시키는 애텀이라고 하는 아주 착한 마트입니다. 이 마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요즘 실감하는 때인데요. 사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작든 크든 계속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라는 말이었는데,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은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졌죠. IMF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평생 고용이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죠.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현실에 직면했고, 그것이 점점 지금까지 심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공급 과잉 시대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신상품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기술들이 동원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TV를 틀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쇼핑 채널로 되어 있고, 수려한 말솜씨를 가진 쇼핑 호스트들이 저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의 그 예능 TV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부터 연예인들의 삶이라든지 연예인들의 여행, 연예인들의 집 이런 것들이 소개되면서 우리가 이제 감성 소비라고 하는 연예인들의 소비를 또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기술의 발전은 어떻습니까?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집안의 살림살이가 하나하나 늘어나는 주범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예전엔 냉장고 하나로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김치 냉장고 다 있으시죠? 요즘에는 냉동고까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저는 세탁기만 있습니다만 건조기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며 저에게 추천을 합니다. 또 스타일러도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저처럼 건조기나 스타일러가 없는 사람들도 앞으로 3년 뒤에는 지금의 세탁기나 냉장고처럼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제품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은 점점 줄고 있는데 소비는 점점 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경제적 데미지를 주게 하는, 저는 아주 중요한 환경적인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오래 산다라는 게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0세부터 엄마의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장례식까지 소비가 발생하게 되죠. 계속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0세부터 30세까지 주로 공부를 하고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는 거의 부모님의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30세부터 우리가 대략 50이나 60, 70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해도 70 이상까지는 일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때까지 아주 치열한 경제활동을 합니다. 이때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모으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기도 하는데요. 이 70세에 직면하게 되면 더 이상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럼 70세부터 대략 100세라고 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에 들어왔다는 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00세에 들어선 사람들이 3배나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호모 100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30년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우리 앞에 직면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 통계에 의하면 최저 노후 생활비는 176만 원인데 적정 노후 생활비는 24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고객을 만나고 고객들에게 희망하는 노후 자금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대체로 300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국민연금도 가입을 하고 요즘엔 퇴직연금 다 가입하시죠. 또 개인적으로 연금도 준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온다 하더라도 100만 원 가지고는 너무나 모자르죠.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더 노후자금으로 모은다. 그리고 그거를 70세부터 100세까지 30년을 생활한다고 했을 때 총 은퇴자금이 3억 6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3억 6천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허리띠 졸라매서 나름대로 저축을 하고 있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면 대체로 전세자금을 올려주거나
자동차를 새로 바꾸거나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재화들의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키우면서 수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자금 명목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아두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싼 지금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의 측면에서 볼까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정해져 있죠.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우리가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목돈이 있어야 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로망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러한 소득을 얻을 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영업자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는 노동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소득은요, 특징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하는 내부적인 요건이고 하나는 내가 건강하고 아직도 총기도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게 뭐냐면 정년입니다. 이 정년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요즘의 욕구예요. 옛날에 제가 재무상담을 할 때 몇 세에 은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55세, 60세 이랬어요. 근데 최근 제가 7년 전에 그만뒀는데 마지막에 그만뒀을 때 재무상담을 할 때는 힘 닿는 데까지 일해야죠. 죽을 때까지 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은퇴자금, 그러니까 연금까지 나오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이 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소비는 점점 늘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애터미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과연 어떤 소득일까요? 그거는 바로 시스템 소득입니다. 우리가 내가 멤버십이라고 하는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서 이 멤버십에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애터미를 통해서 필요한 재화들을 사고 필요한 쇼핑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재구매를 하게 되면 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주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소득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소득이고 내가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치면 제가 사망할 때까지 돈이 나오고 그 권리가 내 자녀에게로 상속이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이 정말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지하게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겪고 많은 산업 분야에서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온라인만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선명해진 하나의 사건이죠. 갑자기 터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대에는 우리 엄마의 손을 잡고 80년대 저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시장에서 장을 봤었죠. 그러다가 1988년이 되면서 제가 이제 88 꿈나무 때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경제 호황을 누렸어요. 그때 1000포인트 주가 지수는 1000포인트를 넘고 그 은행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훨씬 상회하는 금리를 받으면서 저도 그때 재형저축을 들었었는데 13%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장에서 장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하의 식품관을 이용하고 1층에서 화장품을 사고 2층에서 옷을 사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었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큰 창고형 할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할인점이 생겨서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고형 할인점으로 몰려가서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형 할인점으로 몰려가기 시작했고 동네에 있는 조그만 상권들이 다 잠식해 가기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 할인점의 매출은 점점 줄고 있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로 이러한 대형 할인점의 매출이 옮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통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터넷 쇼핑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처럼 만져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구매하지 못했던 부분들하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 즉시 집에 가져와서 뜯어보고 언박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총알 배송, 새벽 배송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고요. 또 이 만져볼 수 없고 사진으로만 보고 주문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바로 그 소비자들의 입소문이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하실 때 상품평 보고 구매하시죠? 예, 저 역시도 상품평을 꼭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물건을 파는 판매자의 말보다는 물건을 구매해서 쓴 소비자들의 경험이 더 강력한 마케팅으로 자리 잡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통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터미는 어떤 마트일까요? 애터미는 그냥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시대에 맞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인데 애터미에 가입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먼저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만족한 애용자로부터 권유를 받았어요. 저 역시도 우리 언니에게 권유를 받아서 애터미에 가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시대에 딱 맞는 유통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을 먼저 보자면 어차피 쓸 생필품을 기존 유통보다 좋고 싸서 내가 쓰고 주변에 알렸더니 소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어차피 쓸 생필품일 경우에는 겨우 없었죠. 대부분 어쩌다 쓰는 제품이 많았는데 어쩌다 쓸 제품으로는 계속적인 소비자가 유입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유통보다 좋고 싸야 돼요. 우리가 좋은데 비싼 제품은 맞습니다. 좋은데 비싸서는 소비자들은 몰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하려고 하면 어차피 쓸 생필품이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기존 유통보다 좋고 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 사람들이 만족해서 주변에 알리고, 또 주변에 알려서 그분들이 또 몰려오고, 이래서 소비자 멤버십이 형성이 돼서 그로 인한 시스템이 구축된 대가로 받는 게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나 좋고 애터미가 너무 좋아서 애터미 제품을 좀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보고 다단계를 하라는 건가 하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애터미는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지금 400여 가지의 절대 제품을 절대 가격에 얹어놓은 애터미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고요. 또 작년 말부터 가구, 가전, 그리고 농수산물까지 2만여 가지의 제품을 엄선해서 얹어놓은 아자몰이라고 하는 쇼핑몰, 이 두 가지를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냥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만에 하나 이 인터넷 쇼핑몰이 기존에 내가 가던 대형 할인점이나 내가 가던 동네 마트나 내가 가던 인터넷 쇼핑몰보다 좋고 싸다면 옮겨오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매달 생활을 하면서 꽤 적지 않은 돈을 그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년에 96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쓴다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50만 원씩 매달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이면 600만 원이라는 돈을 그저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터미 제품이, 또 아자몰 제품이 내가 기존에 가던 마트보다 좋고 싸다면 옮겨오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옮겨왔는데 써보니까 이거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제품을 썼는데 꾸준히 그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나에게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저 지출로 나갔던 거를 내가 쓰고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또 주변에 알리면 그 수당이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이기만 하면 마트 체인지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애터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좋고 쌉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여기에서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쓰는 제품이 좋고 싸다면 일단 첫 번째 이득을 갖게 되겠죠. 두 번째, 그렇게 좋고 싸서 내가 썼는데 그것이 나에게 수당으로 환원이 된다면 또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건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의 애터미 마트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고 써보시고, 우리는
제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비의 전문가죠. 제품을 써보면 좋은지 나쁜지 바로 알 수 있고요. 요즘에는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 바로바로 제품이 좋은지 싼지 바로바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해서 애터미마트로 체인지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고용 불안정과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경제적인 대안으로서 애터미의 사업성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서민이 아무런 자본 투자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부재 경영을 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거를 소비자로만 선택할 때는 좋은 제품 싸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혹여 일말이라도 내가 사업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주 치밀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인데요. 우리가 성장성이 왜 필요하냐면 네트워크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현재 소득보다는 미래 소득에 대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작게는 노후 자금, 또 크게는 부재 경영이 가능한 파이프라인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사업이 너무 괜찮아서 권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터미 이제 다 한다. 뭐 이제 와서 애터미 사업이냐. 애터미 10년이나 됐고 이제 끝물이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회사에 가서 꼭지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일 애터미를 너무 빨리 알아서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선점을 해서 5년이 지나서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에게 소개받은 사람이 좀 늦게 시작해서 3년이 돼서 1,000만 원의 소득을 받고 있고 또 그 뒤에 2년이 된 사람이 5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막 정보를 들은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려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포화 상태야. 그러니 이 사람이 사업이 안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사업을 해나갈까요? 결국 포기하고 그만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만두면 그 위에 2년 된 사람이 또 사업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러면 3년 된 사람이 역시나 사업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우리가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 회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리사인데 내가 우동집을 차려서 그냥 아침 10시부터 한 5시까지 나는 일을 하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만 벌고 더 이상은 안 벌 거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자유겠죠. 그런데 네트워크 회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성장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좋고 싸야 되겠죠. 그래야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매출이 올라가야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좋고 싼 제품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돌침대나 우리가 안마의자 같은 내구재라면 어떨까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계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생활 필수품이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이게 정말로 가성비도 좋고 가성비가 좋은 생활 필수품인데 문제는 5천만 인구에 국한되어 있는 한국에서만 시장성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언젠간 한국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성이 넓을수록 좋아서 반드시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여야 합니다. 전 세계인에게도 환영받는 제품과 보상 플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애터미는 어떤가요? 2009년 250억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으며 현재 14개 법인이 진출하였고 앞으로 더욱 전 세계를 무대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애터미가 계속 성장한다고 해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한 5년, 10년을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망했어. 그럼 저는 어디 가서 돈을 받아야 하죠?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 미쳐서 망하는 회사들 되게 많죠. 그럴 때 이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드는 게 우리 애터미의 가장 중요한 창업 이념 중에 하나인데요.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영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영자가 경영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CEO 리스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경영자의 능력과 도덕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경영자의 능력은 우리가 그냥 우리 CEO는 능력 있어라는 말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는 이 다단계 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년 365일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보 공개를 로그인 없이 누구나 들어가서 손쉽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애터미의 모든 회사들의 매출액, 그다음에 뭐 후원수당 지급 내역, 반품률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재무제표를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면 역시나 아무나 누구나 언제나 이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률표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터미는 면도칼 경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원가율은 되게 높은데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비용을 굉장히 낮게 쓰고 있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이거를 내가 재무제표를 봐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은 주변에 재무 전문가가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아마 그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100년가는 기업으로도 손색이 없다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애터미는 세계적인 경제작진 포춘지와 포브스지에 기사만 나도 대단한데 우리 회장님께서 표지 모델이 되셨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요.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일인데요. 어지간한 성장 동력과 안정성이 없다면 이렇게 기사화될 수 없겠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사와 뉴스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2시간만 검색해보면 애터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실체적인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CEO의 경영 능력만큼 중요시되는 것이 도덕성인데요. 도덕성은 그분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터미를 창업할 당시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로 절대 품질 해모임과 화장품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가장 잘 팔리는 대표적인 제품들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잘 팔리는 제품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가격을 높이거나 양을 줄이는 걸로 오히려 더 그렇게 가격을 높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모임과 화장품의 양을 끊임없이 늘려왔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요. 이거는 참 특이한 일이죠.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쇼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부정적인 분들은. 그런데 이게 화장품과 해모임만 그런 게 아니라 가격은 그대로이고 치약은 180g에서 200g으로. 폼클렌징, 디클렌징 이제는 일회용 비닐 장갑까지 가격은 그대로이면서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애터미의 고객의 성공이 경영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애터미의 모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이익을 같이 나누고 또 초일류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애터미만의 정책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회장님의 도덕성을 정말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거 외에도 애터미는 사운과 3대 문화 뭐 이런 애터미를 이끌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00년가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하고 다져나가고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애터미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제품만 좋아서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20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 사람들로부터 많은 권유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정말로 좋은 제품들을 쓸 수 있다라고 권유해 주었는데요. 수많은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건 일단은 돈 번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는 그게 왜 돈을 벌지 못하는지조차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권유하는 사람들의 제품을 제가 한 번은 사게 되거든요. 근데 써보면 제품은 제법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저 같은 서민이 또다시 그것을 자발적으로 재구매하기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애터미는 어떤가요? 아무도 저에게 권유하는 사람이 없었고 애터미 제품을 선물했던 저희 언니도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 발로 의심이 돼서 알아보다가 혼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최근에 작년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해모임은 6년 연속 동종업계 판매 1위를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위에 앱솔루트 6종 화장품이 차지했다는 건데요. 최고의 과학기술상인 장영실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6종 중에 하나만 장영실상을 수상해도 대단한데 6종 전체가 장영실상을 수상했다는 건 굉장한 이력인 거죠. 이거 외에도 유산균, 치약, 칫솔, 선크림 수많은 그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애터미에는 전체 매출 중에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6%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수당을 타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건이 좋아서 물건을 쓰는 소비자층이 아주 탄탄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터미는 무조건 사업으로 아무나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애터미의 제품에 대한 만족한 사람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제품이 좋고 싸서 물건을 쓰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성공시키는 시스템은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회사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보상 플랜은 다단계 회사는 방문 판매법 제20조 3항에 의거해서 전체 회사의 매출액의 35%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하는 방식은 회사의 재량껏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수당을 알아보기에 앞서 애터미 보상 플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터미 보상 플랜은 두 줄 바이너리 구조이고 사무사업에 상한선이 있으며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무한 단계로 뻗어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애터미 사업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누구나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여 내가 필요한 제품을 내가 필요한 시기에 구매하면 그 포인트를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누적해 준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당당하게 애터미를 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두 줄 바이너리 구조인데요. 나이 하위의 두 그룹의 소비자 집단을 만드는 것인데 소실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두 줄 바이너리 그룹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입한 사람이건 스폰서가 가입한 사람이건 아래에 소비자나 파트너가 가입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을 나의 소비자로 인정해 줍니다. 추천인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누가 가입을 시켰든 전산상 나의 하위에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출을 무한 단계로 무한 누적해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 장치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추천인 제도가 있어서 내가 추천한 사람을 1단계, 2단계 잘라서 대수를 제한하거나 내가 추천한 사람들의 매출만 인정하기도 하고 프로테이지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영업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힘든 것이죠. 애터미는 속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면 누구나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입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가입한 사람의 대수에 상관없이 무한단계로 100% 똑같이 인정을 해주니까요. 게다가 그 무한단계 속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는 게 또 하나의 강력한 성공의 원동력인데요. 제가 7년 동안 해외에 있는 사람을 미국에 2명, 호주에 1명, 그것도 한국 사람 3명만 가입시켰을 뿐입니다. 헌데 저는 매일매일 해외 매출이 올라오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가 가입한 분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법인에 애터미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한국에 있는 나에게 똑같이 포인트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모르는 분이 구매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은 한국 매출이 더 높지만 앞으로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해외 매출이 더 높아지겠죠. 자, 마지막 특징은 상한선이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성공만 하면 일찍 시작하고 끝끝내 성공한 사람들은 무한대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소득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 이내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애터미는 초기에 시작한 일부 사람들이 소득이 무한정 증가하여 그 사람들에게 파이를 몰아주지 않고 일정한 단계에 오르면 더 이상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상한선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자, 수당의 종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수당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승급 프로모션은 우리가 각 직급마다 승급을 할 때 받는 일시 축하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수당이 있는데요. 교육수당은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 교육센터를 각각 회사에서 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교육센터를 내게 해주고 그 사업자들이 모여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교육센터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사업자들의 부담을 회사가 덜어주는 아주 다른 회사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2층 이상의 건물에 이렇게 애터미 간판을 보시게 되는데 그것이 교육센터입니다. 자, 후원수당은 내가 먼저 물건을 써보고 좋아서 주변에 알렸어요. 알려서 내 좌측과 우측에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 하위에서 올라오는 PB를 1일 정산을 해요. 매일매일 정산을 하는데요. 매일매일 정산해서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정산되어서 매칭이 된 수당을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급하는 주급 형태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친구한테 너무나 애터미가 괜찮다. 무료로 회원가입해라 해서 내 왼쪽에 가입을 시켰어요.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전했더니 친구가 화장품을 하나 샀어. 그러면 친구가 너무 좋아서 화장품을 썼어요. 썼는데 이 친구한테도 10만 PB가 본인 PB로 잡히고 이 친구의 PB가 저의 왼쪽 하위 실적으로 또 10만 PB가 동시에 잡힙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위에서 10만 PB가 올라오고 우측에도 10만 PB가 올라오면 이게 하루에 10만 PB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10만 PB가 최소 30만 PB, 30만 PB가 되면 우리가 15점이라는 점수를 주면서 수당을 받게 되는데 30이 안 되고 10만으로 마무리되게 되면 그날로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로 그대로 넘어가서 10만 PB 대 10만 PB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PB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는 밑에서 유산균을 사고 누군가는 또 뭐 해모임을 사서 이 PB가 또 올라오면 그것이 또 합산됩니다. 그래서 또 30이 안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고 그 다음 날이 안 되면 그 다음 날로, 그 다음 날이 안 되면 그 다음 날로, 또 요번 달이 안 되면 다음 달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으로 계속적으로 이월해주고 결국은 30대 30이 돼서 수당을 받아갈 때까지 누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누구나 회원가입해서 수당을 챙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나 혼자 쓰고 처음에는 조직이 작고 사람들이 작아서 이 30대 30이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사람이 늘어나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매일매일 30대 30이 맞는 날이 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수당이 70대 70이 되는 날이 있고요. 소실적 기준으로 주는데 150대 150, 240대 240, 또 600대 600, 2000대 2000 그러다가 마지막에 5000대 5000이 되는 날이 옵니다. 사람이 아주 많아지면 그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날이 있겠죠. 그런데 5000대 5000이 우리는 거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 각각 우리가 30대 30이면 아까 15점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PV만큼마다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70일 때는 30점, 그 다음에 60점, 90점, 150점, 250점, 30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아까 5000대 5000이 상한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한선이 돼서 상한선을 뚫고 1억 대 1억이 돼도 300점이에요. 그리고 2억 대 2억이 돼도 30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점의 점수를 끝까지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진정한 은퇴가 있고 애터미에서 이 상한선에 가신 분들은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서 정말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은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자, 누구나 처음에는 조직이 작아서 30대 30이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70대 70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소실적 기준으로 우리가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 각각의 점수에 N가를 곱해서 우리의 수당이 결정이 됩니다. 이 N가는 전체 매출과 수당을 타가는 사람의 회원 수 등으로 나눠서 이 변동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5,000대 5,000이 됐을 때 300점을 부여해서 지금 4,300원의 엔가를 곱한다고 했을 때 1일당 수당이 1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죠. 이 130만 원의 수당을 내가 계속해서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5억이 돼도 계속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애터미의 후원 수당의 상한선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특징은 상박하우라고 합니다. 위에는 박하게 주고 아래는 후하게 줬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30에서 우리가 5,000대 5,000까지 이 PV의 내용을 보면 30대 5,000은 166배의 볼륨 차이가 있어요. 166배. 그런데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점수는 우리가 15점부터 300점까지 따져보면 차이가 20배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초기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에 배치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굉장히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직급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직급수당도 후원수당과 마찬가지로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인데요. 특별한 사업자가 없이 소비자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첫 직급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두 번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15일부터 말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후원 수당을 이틀에 한 번씩 받게 되면 보통 7번에서 8번의 수당이 매칭이 되는데, 이거를 합산해 보면 15일 동안 소실적 기준으로 250만 원, 50만 PB가 넘게 됩니다.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에 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후원 수당으로 5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 직급 수당으로 대략 5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돼서 대략 10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를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250대 250이 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만일 안 됐다, 한 200밖에 안 됐다, 150밖에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후원 수당을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나와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 이상을 만들었을 경우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 또 나와 같은 직급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을 때 샤론 노즈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샤론 노즈가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이 되면 스타 마스터로, 스타 마스가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이 되면 로얄 마스터로 승급을 하고, 로얄 마스터가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이 되면 크라운 마스터로 승급을 하면서, 크라운 마스터가 2명, 2명이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데, 임페리얼 마스터가 2명, 2명이 된다고 해서 더 높은 직급으로 가지 않고 임페리얼 마스터에서 끝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아주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무한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그 보통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의 룰로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